한겨레 일면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늘 일면 머릿 기사는요. 박의 불복 쇼크, 진실 원한다니 수사 받아야, 이런 제목인데요. 사과와 통합 메시지를 기대했던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승복 내지 통합 메시지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이 박근혜 씨의 불복 쇼크 때문에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과는 못할 망정 불복이라니 신락 같던 연민조차 사라졌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끝까지 분열을 일으키고 간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야당이 일제히 진실규명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안 해줍니까? 네. 국민일보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요, 정신의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본 박근혜, 이 기사를 일면에 배치를 했거든요. 한 정신과 의사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박근혜 씨를 세리머니형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한 사회학자는 상황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임기 동안 특히 박근혜 씨를 향해서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정혜신 정신건강 전문의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씨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내팽개쳐져서 온갖 고통을 겪으며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는 건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흔히 나타나는 사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천석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씨가 리플리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믿는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가 12일 보인 미소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해국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박근혜 씨는 갑작스러운 이 양친 상실의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실제 일어난 일을 분리시켜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새롭게 인식해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문제와 상황을 단순화해서 다 남 탓이고 본인은 억울하다는 식으로 상황을 인식해서 지지자들 앞에서 미소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 박근혜의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측은 특히 황교안 총리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당선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황 총리가 기록물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준 대통령 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 추진단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 내에 설치됐고요.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가는데요. 박근혜의 기록물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위안부 협상에 대한 전화통화 기록 등은 현재 정보 공개 소송 중입니다. 황 총리가 소송 중인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로 지정을 하면 30년 동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기사인데요. 최순실이 미르재단이 설립될 무렵 박근혜의 사전의 가구 등을 박근혜도 모르게 모두 처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파면된 박근혜가 탄핵 심판 직후 사저로 바로 돌아가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순실은 2015년 10월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사저에서 침대와 서랍장, 가구 등 모든 집기를 빼냈다고 합니다. 이 집기들은 박근혜가 청와대로 들어간 뒤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머물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리로 옮겨졌느냐? 당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제주도에 살던 장시호의 서울 임시거처에 가구 등의 집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요, 이 장시호 씨가 생활에 필요한 집기를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최순실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중고를 줄 테니까 일단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처로 옮겨진 침대 등을 보고 장시호 씨는 박근혜가 사용하던 거라는 걸 금방 알아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박근혜가 2004년 2월 21일 싸이월드를 개통을 했거든요. 여기에 미니홈피에 올렸던 사저 사진에서 본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관리인에게 박근혜의 집기들을 장시호 거처로 옮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허락 없이도 집기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만큼 두 사람 관계가 그토록 긴밀했다는 방증이다. 이게 한국일보의 분석인데요. 더 어이가 없는 거는요, 박근혜가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처분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직후에 자택 점검에 나선 청와대 측은 집기가 모두 사라진 걸 알고 부랴부랴 TV와 냉장고 등 집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집 관리를 도맡아 하던 최순실이 구속이 되면서 방치가 되어 있던 박근혜 사저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물도 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제가 만약에 박근혜 지지자라면 최순실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굉장히 셀 것 같은데,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은 좀 엉뚱한 데서 지금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한겨레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용수 특별검사팀이 전경련 관계자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진술이냐?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마치 돈을 맡겨둔 듯 찾아와서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허 행정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수사 대상 범위 논란 때문에 검찰에 관련 기록을 일체 넘겼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허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박찬호 전 전무 등 전경련 관계자들로부터 허 행정관이 A4 용지에 지원해야 할 단체 이름과 금액을 써가지고 와서 으름장을 놓듯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겁니다. 허 행정관이 지원을 요청한 단체는 주로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보수 극우 성향 단체들이었습니다. 전경련 쪽이 예정된 금액만큼 돈을 지원하지 않을 때는 분기별 이행 내역을 보고하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보수단체 대표들을 직접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전경련 관계자들은 보수단체 대표들이 직접 찾아와서 청와대가 얘기가 다 됐다고 했는데 왜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검은 전경련으로부터 계좌 이체 내역은 물론이고요, 허 행정관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전경련에 전달한 지원 요구 리스트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특검은 허 행정관이 전경련을 압박해서 보수 극우 성향의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갈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교안 총리와 관련된 기사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황 총리가 어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된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발표한 이후에 사흘째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황 총리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된 논란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오는 17일 1차 컷오프 이후 본경선 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이 경선 규칙에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이 특례 조항이 황 총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인데요. 황 총리는 지난 11일 자유당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비공개 면담을 해서 대선 문제 등을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저런 논란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 일정도 없고 입장 표명도 없고 이런저런 계속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일면 머릿 기사로 올렸습니다. 제목이 황교안 대선 출마 선택의 일주일. 야, 지금 시점에서 이걸 일면 머릿 기사로 올리는 조선일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총리가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가 주목이 된다. 기사 리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보수 진영 주자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황 총리의 출마 여부가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 총리가 이번 주말까지는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치권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조선일보의 복잡한 속내가 이렇게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게 아니고요. 조선일보의 고심이 바로 이 부분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황 총리가 출마할 경우에 박근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해지고 다자대결 구도가 되면서 문재인 등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선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고민을 전했는데 저는 이건 조선일보의 고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해국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박근혜 씨는 갑작스러운 이 양친 상실의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실제 일어난 일을 분리시켜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새롭게 인식해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문제와 상황을 단순화해서 다 남 탓이고 본인은 억울하다는 식으로 상황을 인식해서 지지자들 앞에서 미소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 박근혜의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측은 특히 황교안 총리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당선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황 총리가 기록물의 공개 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사저에서 침대와 서랍장, 가구 등 모든 집기를 빼냈다고 합니다. 이 집기들은 박근혜가 청와대로 들어간 뒤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머물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리로 옮겨졌느냐? 당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제주도에 살던 장시호의 서울 임시거처에 가구 등의 집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요, 이 장시호 씨가 생활에 필요한 집기를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최순실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중고를 줄 테니까 일단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처로 옮겨진 침대 등을 보고 장시호 씨는 박근혜가 사용하던 거라는 걸 금방 알아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박근혜가 2004년 2월 21일 싸이월드를 개통을 했거든요. 여기에 미니홈피에 올렸던 사저 사진에서 본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관리인에게 박근혜의 집기들을 장시호 거처로 옮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한겨레 일면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늘 일면 머릿 기사는요. 박의 불복 쇼크, 진실 원한다니 수사 받아야 이런 제목인데요. 사과와 통합 메시지를 기대했던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승복 내지 통합 메시지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이 박근혜 씨의 불복 쇼크 때문에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과는 못할 망정 불복이라니 신락 같던 연민조차 사라졌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끝까지 분열을 일으키고 간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야당이 일제히 진실규명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휙 안 해줍니까? 네.
국민일보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요, 정신의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본 박근혜, 이 기사를 일면에 배치를 했거든요. 한 정신과 의사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박근혜 씨를 세리머니형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한 사회학자는 상황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임기 동안 특히 박근혜 씨를 향해서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정혜신 정신건강 전문의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씨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내팽개쳐져서 온갖 고통을 겪으며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는 건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흔히 나타나는 사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천석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씨가 리플리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믿는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가 12일 보인 미소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준 대통령 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 추진단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 내에 설치됐고요.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가는데요. 박근혜의 기록물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위안부 협상에 대한 전화통화 기록 등은 현재 정보 공개 소송 중입니다. 황 총리가 소송 중인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로 지정을 하면 30년 동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기사인데요. 최순실이 미르재단이 설립될 무렵 박근혜의 사전의 가구 등을 박근혜도 모르게 모두 처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파면된 박근혜가 탄핵 심판 직후 사저로 바로 돌아가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순실은 2015년 10월쯤